김영진 씨는 전직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납북어부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건강하셨어요? 예.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네. 예, 우리 저기 일비스에서. 예. 제가 원래 연세 어떻게 되세요? 제가 지금 74, 셋. 고관절 다 수술했어요. 바로 저 재판 그때 끝나고 바로 수술했어요. 올해 74살인 박춘환 씨는 장롱 깊숙이 넣어둔 잊을 수 없는 과거를 꺼내왔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문이 다 별거 다 있었죠. 뭐 전기 고문, 물 고문, 하다못해 이 응대한테 투대를 패는 건 너 저로 가라고. 이 양쪽 어깨 여기도 다 그냥 부러져가지고 기부시하고 있었고 그랬었어요. 건전히 영화 보면은 일본 놈들, 한국 사람들 그러다가 전기 고문 시키는 거 있잖아요. 다 그런 식이지 뭐. 그때만 해도 군산 경찰서 저기 고문 시키는 지로가 별로 일본 놈들 그 사용하던 그거 그대로 그냥 갖고 쳤던 거지. 그렇지만 뭐 거꾸로 사람 매달려. 왜? 칠남매를 건사해야 했던 장남 박춘환 씨는 16살 때부터 고기잡이 배를 탔습니다. 1968년 연평도 해역에서 조개를 잡다 납북되어 5개월간 억류되었다 송환되었습니다. 반공법이 무시무시했던 시절이라 납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징역 8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했는데 그 이후의 삶이 더 끔찍했다고 합니다. 납북어부들 경우에도 납북되었다가 북한에 납북되었다가 돌아온 직후에도 많이 처벌당했고요. 반공법 위반으로.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뒤에 가령 80년대에 그분들이 다시 처벌당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보안사에 끌려간다든지 경찰에 잡혀가가지고 납북되고 난 다음에 수십 년 동안 암약했다. 뭐 그런 식의 예전에 많이 들었던 얘기지 않습니까? 장기간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암양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끌려가서 또다시 간첩으로 처벌된 경우가 납북어부 사건이거든요. 1972년 이유도 모른 채 끌려왔습니다. 2달간 이어진 가혹했던 고문.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는 간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거짓 진술들. 결국 그는 간첩단 사건의 주범이 되어 7년간 복역했습니다. 아, 이게 나오네요. 피고인 박춘환을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에 각 동료, 동임을 각 징역 8월과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북계 지역에 억류되어 있을 동안 북계 집단의 구성원들로부터 공산주의 사상을 교육받고 동 구성원들로부터 대한민국에서 국가 기밀의 탐지, 무인 포스트 설치, 북계의 발전상과 우월성을 선전하고 동조자를 포섭하라는 등의 지령을 받은 자이고. 그런 사실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어 찍은 거. 뭐 이게 이 문구만 봐도 무시무시한데.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난 참 정부 그랬으니까 살아나왔지 못 살아나왔어요. 지난 2010년 대법원은 간첩 사건이 조작되었다며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춘환 씨는 자신에게 간첩 누명을 씌운 경찰과 조사관들의 이름을 지금까지 외우고 있다는데요. 국가는 간첩 조작 사건에 관여한 경찰과 조사관들에게 국가 안전 보장에 뚜렷한 공이 있다며
보국 훈장 및 포장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어렵게 수소문을 해 당시 간첩 조작 사건에 관여한 경찰과 조사관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예전에 간첩 조작 사건 수사관 하셨던 선생님 맞으신가요? 그 선생님 맞으시죠? 아니, 네? 아닙니다. 뭐 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서창덕 정삼근 선생님 혹시 기억하세요? 저는 기억 못합니다. 저한테 그런 거 예쁘게 좋아해요. 훈장 서운 반납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네, 저는 특별히 한 적이 없어요. 예? 피해자들한테 사과라도 한 말씀 좀 해주시면. 나 지금 할게요.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나가지고 아니, 저거는 그만 얘기를 합시다. 당시에 이제 보안대 수사관이셨잖아요. 어떤 고문들 하셨나요? 피해당하신 분들은 아니, 나는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야, 지금요. 내가 무슨 뭐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시간이 여유가 없어. 일선 수사관이셨으니까 뭐 이렇게 아, 참. 지시받은 대로 움직이셨겠죠. 당시 사건이 조작이 됐다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과 사과 한마디 남기지 않았습니다. 역시 간첩 조작 사건으로 훈장을 받은 또 다른 가해자의 집을 찾아가 봤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번호는 고객님의 사정으로 통화하실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라도 반성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뭐 이렇게 집에 안 들어오셨나요? 아직. 안 계세요? 여기 사시는 거는 맞으세요? 그만 가주세요. EBS 교육방송 네, 그 방송에. 다큐 시선이라는 프로그램이고 예. 박성우 PD라고 합니다. 저는 그 피해자분들한테 뭐 사과나 좀 반성의 의향이 있으신지. 그건 제가 마음속으로는 저는 뭐 크게 그거에서 가평에서 내가 손을 대들어간 사실은 없지만 예. 일단 수사에 참여를 했으니까 마음속으로 내가 많이 저하죠. 피해자들한테 직접 한번 반성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피해자들 지금 만나서 저거는 내 그 생각은 없어요, 솔직히 해서. 과거에 대한 그 반성이나 이런 입장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제가 사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기에 참 그렇습니다. 이후에 뭐 이렇게 소문 같은 거 취소나 이런 건 없었나요, 혹시? 소문 취소 연락, 공통의 포장 소문 취소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연락을 받으셨어요? 예. 소문 취소나 이런 결과를 이제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사실 그대로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지금까지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고 조작이 확인된 사건들에서 그 조작 사건을 만든 이유로 국가 훈장을 받은 사람들을 전수조사하고 있는지, 그 무죄를 받은 조작 사건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들에 대해서 전체를 조사해서 모두를 치탈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훈장 정치, 훈장 외교. 역대 정권별로 훈장은 치적의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하루 평균 40여 개. 이명박 정권은 집권 5년 동안 약 6만 4천 개에 가까운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감사원 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된 4대강 사업 관련 공무원, 건설사 등 관계자 1,152명에게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훈장을 받은 대형 건설사들은 입찰 미뤄주기,
가격 담합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대강 건설 공로로 석탑 산업 훈장을 받았다는 건설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석탑 산업 훈장 받으셨다고요? 그런 관계를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원래 우리 뭐 다른 공사를 해도 한씩 그 상을 받고 뭐 이래 하지만 그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우리 받아봤자 뭐 도움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건설회사 입장에서 뭐 준다는데 안 받을 필요도 없을 거고 그죠. 뭐 시공사 중에서도 내가 볼 때는 뭐 우리는 스타를 받았지만 동탑, 은탁까지 받은 회사들도 많다 아닙니까? 대기업 위주로? 대기업 위주로는 동탑도 받고 은탁도 받은 걸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받은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뭐 그런데 받았다면 뭐 받아라 하니까 쏠리라 보니까 올리고 그런 개념이지. 4대강 유공으로 3등급인 홍조 근정 훈장을 받은 대학 교수들은 훈장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국립대에 재직 중인 한 교수는 자리에 없었고 전화통화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아마 그때 아마 잘 안 들어오실 겁니다. 네. 또 다른 교수와는 전화통화가 됐는데요. 여보세요? EBS 다큐 시선이라는 프로그램 박성우 PD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좀 훈장 받으신 소감이 어떠신지 하고 공적 사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좀 드렸어요. 공적 사유는 다 냈을 때 내가 그 자료는 없었는데 아까도. 아,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지 맞죠. 근데 훈장을 받으면 왜 그것만 해? 저기 4대강 관련해가지고 그 훈장 받으신 걸로 저희가 그 대충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녹색 성장하고 그런 걸 갖고 받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참 정책 참모로서 한 것을 갖고 받았거든요. 국가에 봉사한 것에 대한 그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3년 동안 예. 혹시 이제 4대강 관련해가지고 교수님 혹시 입장은 좀 어떠신가요? 4대강은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평가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이제 공소가 감옥예반 일본이고 예. 뭐 4가지 있잖아요. 대법원에서 친일 행위가 인정됐던 인촌 김성수 선생의 서훈이 56년 만에 박탈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허위공적으로 받은 서훈은 상훈법에 따라서 취소를 해야 돼서 관련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훈법이 제정된 후 70년이 지났지만 서훈이 취소된 사례는 12.12 및 5.18에 관한 죄 176건과 친일 행적 24건을 포함해 모두 420여 건에 불과합니다. 공적이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했을 경우, 그리고 형법상 3년 이상의 징역이 확정되는 경우에 반드시 서훈을 취소해야 합니다. 필요 없는 사람이 훈장 같은 거 이런 거 받으면 우리나라가 오히려 망하는 거였다. 그 일본을 위해서 그 노력 한 사람이 했거든. 그런 사람을 갖다 훈장을 대한민국에서 줘서는 안 되지요. 그런 거는 침입하니까. 일본에서 그래야지. 아니, 훈장을 줘서는 안 되는 사람을 준 거는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 7월 10일 정부는 이례적으로 서훈법에 따라 서훈 취소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취소된 건수는 모두 56건으로 앞서 만났던 간첩 조작 사건의 가해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개인정보 보호 방침에 따른다며 훈장이 박탈된 이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이름은 그대로 표기가 되어 있어 어떤 의도가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아예 소망이 없었어요. 자폐가 어렸을 땐 더 강했기 때문에 자동차 하나에만 꽂히면 그것만 계속 가지고 있고 자기만의 세계가 더 확고했던 것 같아요.
순수하고 마음도 따뜻하거든요. 사회에 적응해서 자기 주어진 일 착실하게 할 거라고 믿어요. 이게 뭐예요? 서봉장이라는 그 여성에게만 수행했던 거거든요. 대한제국 여성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깨있네요. 네, 가서 보시는 거 있으면 여기 이건 다 금으로 했고 서봉장 훈 2등, 3등, 4등.